9시 구간대 요즘 출렁거림이 좀 크긴 한데 지금 양시장의 하락인데다가 특히나 어제 2%나 밀렸던 코스닥이요. 0.7% 정도 하락세 보여주면서 지금 806포인트입니다. 다시금 또 800선 테스트에 들어가는 것인가 약간은 좀 기운 빠지는 장 초반 분위기여서요. 오늘장 이런 분위기의 원인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음 주를 위한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상승 출발했지만 오래가지 못해서 지금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어제도 좀 많이 밀렸는데 약세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세요. 시장의 주체가 개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4월 달부터 10월 달 지금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의 이 투자 심리가 이번 시장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이 심리를 건드니까 급격하게 좋았던 시장이 또 급격하게 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은 펀더멘털에 좀 기반한 좀 약세라기보다는 투자 심리의 위축에서 오는 이러한 이 하락 요인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에 좀 불을 지피고 있는 것들은 좀 기업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좀 정치적인 변수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쪽에서는 뭐 대선이 11월 초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바이든 후보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요 이슈가 이제 메인인데요. 근데 지금 바이든 관련된 수혜주,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들이 사실상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이제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하는 게 우리나라 국내 쪽 대주주 여건 관련되어서 이 3억 그 완화와 관련된 지금 정부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야당과 여당의 어떤 입장 차이. 그래서 이걸 좀 완화한다는 얘기 나오면은 또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또 아니다라고 기존 정책을 좀 고수하겠다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또 물량도 확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좀 베팅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연속성을 좀 가지고서 쏘자고 하니 지금 아직 뭐 방향이 잡힌 게 없고 그죠? 뭐 안 한다고 하면은 그냥 확실히 안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오락가락 하니까 투자가들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장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냥 안 되겠다 그냥 일단 정리하고 다시 한번 좀 사볼까? 네, 이런 요인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새 주요 신문들을 보면 신문 메인 페이지 차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기업들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그 랜드 인수한다는 그 내용은 잠깐 나오고 대부분 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정치 관련된 이슈밖에 없어요. 윤석열 총장과 어떤 뭐 이 법무부 장관의 어떤 싸움이라든지 전세 대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공시지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업 관련된 내용들보다는 좀 정쟁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그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좀 메인이 좀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주식시장이 막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그걸 보고서 좀 투자 심리가 크게 호전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위축되면서 좀 거래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구간이 저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종목별로의 흐름도 좀 차별화가 많이 됩니다. 정책발 모멘텀 받으면서 그나마 나은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실적과 관련된 우려가 껴있는 쪽이 5G 관련된 섹터여서 여기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5G 관련되어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좀 주도주의 성격을 좀 보였던 주식들 가운데서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 그요? 그리고 이걸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KMW도 그렇고 그다음에 솔리드 같은 주식들도 그렇고 터진 시스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한 종목이보다는 5G 전체적인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가치 조정이 나왔으니까 가치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3분기 실적 관련되어서 지금 굉장히 컨센이 하향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는 증권사에서 이거 관련돼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레포트를 연속으로 쏟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장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KMW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64,500원까지 가격 조정이 좀 급하게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그 7만 7, 8천 원 정도의 안착이 실패하고 지금 64,500원까지 좀 떨어지는 거 봤었을 때 아래쪽에서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쪽에서 돌릴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기준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7만 3천 원에서 한 2천 원 선 정도. 요거에 대한 안착이 첫 번째 나와야 반등 다음 반등 좀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5G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격 포인트가 이렇게 기준이 잡힌 상태에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MW가 이제 안테나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혼자 같이 올라가면 안 되고요. 에이스테크 같은 주식들도 같이 땡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같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KMW와 에이스테크가 동조화가 나오는 시점이 이번에 5G 반격 포인트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 셀트리온, 우리가 이제 바이오제약 하면 이제 대표적인 주식들이 이런 주식들이잖아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셀트리온 이런 주식들이 이제 대형주들인데, 이런 거는 시총 사이즈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지수에 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수가 좀 지금은 하락에 대한 좀 압박이 있으니까 상방 쪽으로 좀 돌리려면 지수 먼저 좀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런 주식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RNA와 이번에 이 바이오제약 투자의 핵심은 이제 이 RNA, mRNA와 그다음에 이제 위탁 생산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녹십자 그때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녹십자 추천드리고 나서 한 두 번 정도의 급등의 흐름이 한번 나왔었어요. 한 번은 10월 20일 날 한 16% 정도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어제 같은 경우 12%대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급등 흐름이 이제 뭘로 나왔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냥 단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냐, 아니면은 SK 케미칼처럼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위탁 이 내용, 실제로 이제 숫자가 찍히면서 이제 올라가는 상승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시젠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유럽 쪽 시장을 장악하는 흐름들이 시즌에서 나왔었는데, 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올라갔었을 때 급하게 올라갔지만 유럽 전역에 이 진단키트와 관련된 게 한 80%까지 점유하다 보니까 실적이 그냥 10배 확 뛰어버리니까 이게 많이 올랐다고는 치지만 이걸 과열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밸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었던 자리라고 판단을 했었지만 막상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재차 상승을 갔는데 1차 상승 구간보다 2차 상승 구간으로 올라갔었을 때는 반드시 이 구간에서 숫자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시젠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한 40포인트 가까운 폭락 흐름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하고 이제 족감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서부터 이제 랠리가 나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신을 생산해야 되는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녹십자나 그다음에 SK 뭐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상장이 안 되었으니까 SK 케미칼이죠. 자회사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니까 바이넥스, 얘네들이 생산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 바이넥스는 이제 미생물이나 이제 이런 거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그 미생물이나 동물세포 둘 다 백신이 양성이 가능한데 뭐 그 SK 케미칼,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산하는 방법은 그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거는 생산을 할 수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하고 있는 동물세포를 기반한 거 생산할 수 있지만 미생물세포 관련된 것들은 생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가 이제 유정란 백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전염병 퇴치 연합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량들을 이제 맡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저는 RNA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RNA 관련되어서는 올릭스를 참 많이 이야기해드렸는데, 이게 얘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제놀루시느라는 시총이 작은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기업이냐면 RNA 추출 장비 업체거든요. RNA 추출 장비. 그죠? 그러니까 지금 RNA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잘 보면
이번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4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알테오젠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mRNA라는 기술을 시장에 알렸다고 한다면, 그죠? 대형 변형 기술을 가지고서 세포 안쪽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이 기술을 현실화시켜서 숫자를 찍혔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대량 생산 체제로 갈 수 있을 만한 것이 코로나로 엮여서 가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고지혈증 관련된 이런 것도 지금 RNA 치료제로 이제 곧 임박하거든요. 유럽 쪽에서 이미 이제 그쪽에서 이제 허가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RNA와 이 위탁 생산 쪽 이걸 담당하는 업체들이 이번에 좀 바이오 제약에서 먼저 수익률 게임을 좀 펼쳐져야 나머지 이제 바이오 제약사 쪽으로 이제 수익률이 좀 확산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의 대응 전략과 그리고 또 다음 주를 위한 이런 전망들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구간에서 뭐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뭐 현금이 있는 분들의 입장과 없는 분들의 입장, 그다음에 이제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전략을 나눠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금이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바이오제약 쪽 키워드는 동물 세포하고 미생물 세포를 둘 다 가능한 CDMO 업체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한쪽이 되더라도 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이제 위탁 하려면 데이터가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10월 중하순에서 이제 11월 달 발표 예정인 게 이제 RNA인데, 이게 안정성과 관련되어서 훨씬 더 뛰어납니다. 다른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비해서. 그래서 RNA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 그다음에 이 녹십자 상승하는 거는 왜 상승하느냐, 그냥 테마로 상승하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숫자가 찍히면서 열리는 거였기 때문에 이 위탁 쪽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현금 있으신 분들 그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G가 급락이 좀 많이 나와서 걱정 많이 되실 텐데,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더 지금 같은 구간에서 더 소외감도 많이 느낄 거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랬었을 때는 감정이 좀 휘둘리기보다 기준 양봉을 찾는 거예요. 그 신호가 나왔었을 때 급하게 돌리는 신호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는 동저화 나왔을 때 빛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사지 마시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동저화 신호가 나온 다음에 늦게 사셔도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KMW와 에이스테크가 동저화가 기준하고 동시에 나오는 시점부터 좀 타켓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은 저는 사야 된다고 봐요. LG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해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 관련되어서는 이 OLED 쪽 관련된 섹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